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한 가지 질문에 닿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 아주 솔직하게 답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걸 냉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도 아니고 비사회적 동물도 아니다. 그보다는 고슴도치 같은 존재다. 고슴도치 비유는 쇼펜하우어가 가장 유명하게 남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붙여 추위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또 춥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계속 거리를 조절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면 불편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이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또 거리를 둡니다. 이 과정이 평생 반복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고독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오히려 외롭다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말은 귓등으로 듣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맞춰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의지에서 나온다. 그 의지는 본질적으로 맹목적이고 이기적이다. 의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욕망입니다. 살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이성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의지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 의지를 쇼펜하우어는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는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이 의지의 시종이 될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먼저 욕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성이 그 욕망을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잘못해서 화가 났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은 그저 화를 낼 핑계일 뿐입니다. 의지가 먼저 화를 내고 싶어 했고 이성은 나중에 왜 화를 냈는가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도와줄게요.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힘들 때 연락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약속을 잡으려 하면 핑계를 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의지가 당신 쪽으로 향하지 않은 겁니다. 친절한 말은 그냥 사회생활입니다. 실제로 당신을 도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본인도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말이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는 건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안 도와주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돕는 겁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기분이 나빠지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세 가지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기심, 악의, 연민이다. 그중 이기심이 가장 강력하고 악의가 그 다음이며 연민은 가장 약하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나한테 이득이 되나? 입니다. 그 다음이 저 사람이 손해보면 좋겠다이고 마지막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입니다. 이 순서가 인간 본성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신과 동료 중 한 명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이기심이 작동합니다. 내가 승진해야 해. 그 다음 악의가 작동합니다. 저 사람은 승진하면 안 돼. 연민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료가 힘들 텐데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듭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친구의 절반은 즉시 적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당신 험담을 하고 당신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당신이 잘 되는 걸 질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있을 뿐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가족은 하나다. 친구는 소중하다.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배신하면 왜 나한테 이래 하고 상처받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중심적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다. 만약 법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파괴할 것이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전쟁, 학살, 폭력,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 이 모든 게 법과 질서가 무너졌을 때 드러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이런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사회적 시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이기심과 적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추구한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이라는 말이 외로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에게 기대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야수이거나 신이거나.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건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우가 있다. 철학자이다. 철학자는 야수도 신도 아니지만 고독을 사랑한다. 왜 철학자는 고독을 사랑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피로가 크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오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피상적인 대화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네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가면을 써야 한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맞추고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게 피곤한 겁니다. 반면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고슴도치처럼 말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서 상처받지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서 외롭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어도 편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까워져도 불편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게 나이 드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려 하고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니라는 걸요. 어떤 관계는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나만 지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하나 더 들어봅시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기술이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더 시급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을 얻는 것보다 불행을 피하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불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운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기회를 얻는 것, 이런 건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다릅니다.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 나쁜 상황을 회피하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불행을 피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당신도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하다면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오는데 받기 싫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모임에 나가기 싫다면 안 나가도 됩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당신도 당신을 좀 챙기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고 관계는 원래 피곤하고 기대는 원래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덜 상처받습니다. 덜 실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아예 믿지 말라는 건가요?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동기를 봐야 한다. 그러나 그 동기는 언제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친절할 이유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평소에 당신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말도 잘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탁 하나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친절했던 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뭔가 필요해서였구나.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친척이 오랜만에 연락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슬쩍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거구나. 이것 또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본성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순수하고 착해야 한다.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진심으로 대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친구한테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고 기대하면 안 도와줬을 때 배신감이 듭니다.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당연히 효도해야지 하고 기대하면 연락이 뜸할 때마다 서운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도와주면 고맙네 하고 받아들이고 안 도와줘도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반갑고 연락 안 해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합니다.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상처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 이런 기대를 버리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대부분은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불행도 없습니다. 물론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 기대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대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는 고통의 부재다. 행복이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관계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으면 그게 평화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과 많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괜찮다. 나쁜 사람만 피하면 괜찮다. 실패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달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능한 한적은 욕구를 가져라. 그러면 적게 실망할 것이다. 욕구를 줄이라는 말이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욕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이 우리 삶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만 낳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가 크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크고 나면 손주만 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항상 다음 단계가 있고 항상 그때 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무한한 욕구의 순환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만족하라. 더 이상 바라지 마라.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냥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조언을 들어봅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고독을 즐길 줄 안다.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고독을 즐긴다는 건 외톨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책도 읽고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추스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람을 만날 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탁월한 사람들은 고독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 오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이 무서워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고 연락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립니다. 남들 눈치만 보고 남들 기준에만 맞추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교 모임을 찾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는 건 사실 도망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불안, 이런 걸 직면해야 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계속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견뎌내라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라고,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가 평생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이겁니다. 사람은 원래 불완전하고, 관계는 원래 복잡하고, 기대는 원래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나이 들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 더 들어봅시다. 삶의 지혜는 가능한 적은 고통을 받는 데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행을 피하는 데 있다. 이 말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복을 쫓지 말고 소극적으로 불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불행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을 피할 수 있고, 나쁜 상황을 회피할 수 있고,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제 당신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했다면 이제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관계가 피곤하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점점 낮추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다. 기대를 낮춘다는 게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합니다.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관계는 원래 힘들고, 고독은 두려운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더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인간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바라보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